기술력에 밀리고 수출 규제에 밀리고. 아베 신주씨, 자국 기업들 눈물 나는 거 보이시나요? 아베노믹스가 일본 기업들 믹서기에 놓고 돌린다는 뜻이었나 보네요. 추석 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많이 드셨죠? 무섭다고 한국산으로 먹은 건 아니죠? 페페TV. 30년 전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국보다 적어도 50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삼성과 LG가 국내에서 분전하고 있었지만 소니, 파나소닉, 올림푸스, 샤프, 도시바 등 일본 기업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소니는 워크맨이라는 걸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획기적이며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던 전자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일본은 따라가기에는 너무 발전된,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국의 추월당해 따라오지 못하고 위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모두 시장에서 도태되어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위기를 겪는 모습들을 보면 이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익들이 삼성의 기술을 도둑질당한 안타까운 기업이라고 말하는 도시바의 상태가 가장 심각합니다. 최근 도시바는 2분기에만 1,402억엔 1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 도시바 프레시 메모리가 2분기 기준 989억엔 1조 1261억 원을 기록한 것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1분기 132억엔 약 153억 원의 적자보다 무려 650% 늘어난 것이어서 시장 관계자들조차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하고 있는 삼성 메모리에 크게 밀리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적자는 더 커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도산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의 심볼 소니는 어떨까요? 소니 망해가는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라지만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워크맨 한번 쳐보십시오. 21세기에 아직도 워크맨 만들어서 팔아먹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본 기업들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는 아베의 경제정책도 있지만 옛것을 너무 아끼다 못해 지질이 궁상을 떨다 보니 혁신을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궁상들이 빈티지 매니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기업이 이윤 창출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혁신하지 않는 일본의 국민성이 기업 철학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설의 소니는 이제 없습니다. 오죽하면 소니 침몰이라는 책까지 있습니다. 소니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워크맨이 아니라 혁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한때 전자제품 시장을 호령하던 소니는 온데간데 없고 영광의 추억만 남아있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이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소니, 지금은 상황이 어떨까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월 27일 소니의 신용등급을 BA1으로 강등했습니다. BA1은 투자 부적격 등급입니다. 소니의 신용등급은 2009년 1월 A2에서 5년 만에 5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긍정적으로 윗단계인 AA3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 전인 2003년만 해도 소니의 매출액은 632억 3천만 달러로 502억 2천만 달러에 그친 삼성전자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삼성전자가 소니의 533억 4,800만 달러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성장세는 차치하더라도 소니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소니 몰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혁신의 부재가 꼽힙니다. 워크맨으로 대표되던 소니의 기술, 당시 시장을 선도할 만큼 충분히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자사의 기술력만을 맹신하는 바람에 후발주자들에게 역전당하고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음악시장의 실패입니다. 2000년대 음악시장은 mp3로 주도권이 넘어갔으나 소니는 MD와 ATRAC 포맷 등을 고수하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새 아이튠즈를 내세운 애플이 음악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소니는 새로운 기술 개발도 소홀히 했습니다. 2008년 TV 연구를 담당하던 A3 연구소가 폐쇄됐습니다. A3 연구소는 소니 TV의 영상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곳으로 소니 혁신의 심장부였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A3 연구소가 폐쇄되자 연구소장 곤도 데스지로는 소니는 더 이상 기술 기업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29년간 근무한 회사를 떠났습니다.
소니는 TV 시장의 주도권 역시 삼성전자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 주간지는 전설의 소니는 이제 없으며 기술을 버린 소니가 회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세계 제1의 혁신 기업일지라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것은 금방이라는 사실을 소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니의 몰락은 삼성전자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혁신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 애를 썼으나 이제 그 상대가 혁신을 게을리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신년사의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사업 구조의 혁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 혁신, 글로벌 경영체제를 완성하는 시스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1월 20일 신임 임원 초청 만찬에서 불확실한 미래 다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 다시 한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월 12일 기업 내 혁신 동력을 공급할 새로운 조직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영상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차세대 전략팀과 스마트폰 이후 삼성을 이끌 신제품을 개발하는 차세대 제품 개발팀입니다. 삼성의 혁신은 말로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이 소니처럼 허망하게 쓰러져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니는 한때 일본 전자업계 그 자체였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라 메이드 인 소니, 그만큼 소니의 자부심은 강했습니다. 소니의 PC 브랜드 바이오의 기획자로 개발 현장에 몸담았던 미야자키 타쿠마는 2006년 소니 침몰이라는 책에서 소니의 명성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니는 기술의 모르모토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자부심은 때론 자만을 부른다. 캐나다 출신의 일본 전문 저널리스트 벤자민 폴포드는 포브스에서 소니를 죽인 건 자부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몇 해 전 소니의 한 중역이 내게 소니는 더 이상 진정한 경쟁자가 없다고 말했다. 소니는 자만심을 겪고 있었다. 영광의 자부심이 결국엔 자만심이라는 병이 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나마 마블에 소속되어 있었던 소니 픽처스의 스파이더맨마저 어벤져스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할리우드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스파이더맨을 더는 마블 세계관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니 픽처스와 디즈니는 수익 분배 방식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디즈니는 소니가 영화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계약이 공평하지 않다고 봤고 제작 투자와 수익을 반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지만 소니 픽처스가 이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마블에서도 잘리고 구닥다리 워크맨이나 만들고 있고 이러니 소니는 일본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불매 대상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살 게 없으니 중국이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기 위해 자력 갱생을 외치며 반도체 굴기에 나섰지만 현실에선 곳곳이 비걱거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공격적 반도체 육성 정책에 편승해 너도 나도 묻지마 식으로 부실, 중국 투자한 탓에 퇴출 기업이 속출하는 등 혼돈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동을 걸었으나 이마저도 뒤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수십조 원대의 투자금이 날아갔다. 중국 반도체 업계 버블은 이미 심화돼 있어 추가 손실도 예상된다. 22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7나노미터 이하미세 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겠다며 주목을 받았던 후베이 성우안의 우한웅신반도 체제조가 자금난과 공장 건설 지연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우한시 둥시후구 정부에 최근 인수됐다. 이 회사는 인수 이전까지 베이징 광양 란트 테크놀로지가 지분 90%를 소유하고 나머지 자금은 둥시후 정부가 지원했으나 지금은 둥시후 국가자산감독 및 관리위원회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HSMC는 2017년 11월 설립 당시 1280억 위안을 투자받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중 7나노 생산이 가능한 곳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상당한 기대를 모았다. 중국 신생사의 7나노 생산은 자국 반도체 기술이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다. 그러나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설 중이던 축구장 59개 크기의 제조 공장도 중간에 멈췄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도 3년 동안 완공된 건물은 1단계 공정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중국 현지에선 HSMC가 7나노 반도체라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 희박한 목표를 내세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 열기가 이러한 허점을 가렸다고 평가했다.
HSMC가 이미 갖추고 있다는 14나노급 양산 기술도 실체가 불분명하다. 지방정부가 인수를 해도 향후 개발이나 채무 해결 계획 등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다. 공장 건설 지연 등에 따른 법적 소송도 해결해야 한다. 장상희 HSMC 전 최고 경영자는 SCMP의 몇 마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HSMC에 대한 경험은 악몽이라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 업체 투자 금액은 올해 1에서 7월에만 600억 위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같은 시기 2배 수준이다. 하지만 투자금만 받고 폐업하는 기업은 계속 늘고 있다. 화이안더 화이는 1억 위안에 가까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 올해 3월 사실상 회생을 포기했고 100억 위안 프로젝트 난징더컴은 지난 7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두거시는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한다며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받기로 했으나 2년 만인 올해 5월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마지막 직원을 내보냈다.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칭화유니그룹은 지난 16일 만기인 채권 13억 위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칭화유니는 중국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칭화대학이 설립한 메모리 반도체 전문 설계, 제조 국유 기업이다. 중국 공무원이 경영을 맡고 있다. 차이시는 작년 말 기준 장쑤성, 스촨성, 충칭시, 푸젠성, 광둥성, 산둥성, 후난성, 간수성 등 중국 전역에서 총 1조 7천억 위안 규모의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모두 50여 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SCMP가 사업자 등록 웹사이트에서 반도체로 검색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14,300개 이상 기업이 검색됐다. 1년 전 9,883건에 비해 약 4,417개가 늘었다. 중국 정부가 뒤늦게 반도체 투자 난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이미 투자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투자 장려가 오히려 반도체 버블과 부실 기업 양산을 부추겼다는 비판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지방이 직접회로 발전 규율에 관한 의식이 부족해 맹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누구 책임 인가를 원칙으로 삼아 중대 손실이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보여주기식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반도체 육성 정책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 없이 투자나 사업자들만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SCMP는 중국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계획이 부실한 반도체 공장은 급증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진단했다. 기존 기업에게도 위험은 상존한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SMIC는 지난 12일 3, 4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미국산 장비, 부품, 원자재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4,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에서 12% 줄고 올해 자본 지출도 1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올해 9월 SMIC 등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고 미국산 반도체 생산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이들 기업에 수출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